요사이 모 카페에 아니면 인터넷 마케팅 하는 그런 쪽을 봤을 때 생존율 95%를 보장한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는 그걸 참 물어보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개런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3,000 모낭을 심었어. 그러면 그 3,000 모낭에 90%면 2,700개, 95%는 2,850개의 모낭을 카운팅 하나요?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특히 정말 여기 실오락이 하나도 없는 분한테 심었어요? 그러면 개수 카운팅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컨디션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이거를 개런티한다. 그래 나면 좋겠지만 그거는 불가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강하게 우린 무조건 그래 된다라고 하면 사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의 생존율을 가지면 괜찮아요.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괜찮다. 특히 헤어라인 이런 쪽에는 이래 보면 우리가 심어놨는 간격이 있잖아요. 처음에 심을 때 1.5mm 간격으로 다다다다다 심었으면 그 1.5mm 간격이 중간에 한두 개씩은 빠지겠지만 대부분 나 있으면 90% 넘는 거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오히려 수치화해서 몇 프로 그거는 몰라요. 저희들이 논문들 쓸 때는 이제 이런 쪽에나 아니면 종소리 쪽에 먼저 문신을 하죠. 이렇게 마킹을 한 다음에 그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해놓고요. 그 자리에다 머리카락을 심어 넣어요. 그러니까 생존율 스타디 할 때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빡빡하게 심으면 생존율이 떨어진다. 이런 가설을 만약에 내가 세웠어요. 그러면 이 어떤 사람에게 수술할 때 제곱센티미터를 딱 이렇게 마킹을 쫙 해놓고 여기는 3mm 간격, 3mm 간격이면 1제곱센티미터 안에 9개 심기잖아요. 9개. 그리고 여기는 2.5mm 간격. 그러면 2.5mm는 4개 곱하기 4개니까 16개. 그 다음 그 옆에는 2mm. 그러면 5 곱하기 5, 그러니까 25, 25개. 그 옆에는 1.5. 1.5면 6개니까 36개가 심기잖아요. 그 옆에는 1.3. 이렇게 해서 이제 밀도를 달리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서 얘들을 다 카운팅해 보는 거예요.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9개쯤 났고, 여기는 16개 났고, 여기는 뭐 몇 개 났고, 여기 몇 개 났고, 개가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1.5mm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는 나는 개수가 떨어진다. 라고 되면은, 1.5mm까지는 허용이 되지만, 그 이상 덴스 패킹, 빡빡하게 심는 것은 생존율에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걸 할 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카운팅이 되니까 몇 프로, 뭐 83%, 뭐 95%, 92%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스타디 목적으로 큰 모발이 센터에서 논문을 쓰고 할 목적으로 그런 걸 했을 때 몇 프로가 나왔다? 그거 충분히 인정. 그런데 진검승부하는 야전에서 그거를 몇 프로 나온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더 이상 no comment. 이제 모낭을 나누어 두면요. 이스케믹 타임이라고 해서 허혈성 시간이 있거든요. 자, 봐요. 우리 모든 조직은 혈액을 먹어야 살죠. 혈관이 가야지 얘들이 이제 영양분을 공급받고 노폐물을 배출하고 이렇게 해서 생존을 하잖아요. 생존을 하는데 이게 따뜻할 때 타임하고요. 차가울 때 타임이 달라요. 우리가 손가락이 끊어진 거를 예상을 하면요. 손가락이 딱 끊어졌어요. 이렇게. 옛날에 대학 교수할 때 손가락 무지 많이 붙였어요. 손가락 한 개 붙이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 걸리거든요. 3개 딱 끊어져서 오면 곱하기 4 하면 열몇 시간 현미경 돌다 보면서 이렇게 수술해야 돼요. 뼈 연결하고 뭐 혈관 연결하고 신경 연결하고 인대 연결하고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뭐 동맥, 정맥, 피부까지 이렇게 꿰매면 되는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와서 조금 지나면 이제 운동시키잖아요. 그래가 손가락 이제 붙이는 걸 많이 하는데 손가락이 끊어지면 여러분들 이건 일반 상식이잖아요. 얼음팩이 들어있는 게다가 얼음에 직접 닿으면 어니까 안 되고요. 이 식염수 같은 거에 이제 요래 담궈서 아니면 식염수로 적신 꺼즈 같은 데 요래 싸서 얼음하고 같이 해서 이래 오면 제일 좋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얼음팩에 재우지 않고 왔는 손가락의 생존율과 얼음팩에 제대로 해서 왔는 생존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얘들이 혈액순환에서 떨어져 있었느냐. 그랬을 때 이게 한 2배 정도 차이 나요. 차갑게 하면 얘들이 아무래도 세포들의 대사가 늦어지면서 영양분이나 노폐물의 익스체인지가 좀 더 오래 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차가운 거를 쓰죠. 저희 병원 냉장고에 열어보면 생리식염수가 거의 냉장고 안에 가득 들어있어요. 굉장히 차갑게 돼 있죠. 식염수를 그래 쓰고, 또 분리된 모낭들 밑에는 아이스팩 같은 거를 받쳐서 항상 차갑게 유지되도록 하고, 식염수 꺼내서 쓰다가 밖에 있으면 좀 이렇게 미지근해지잖아요. 그럼 다시 넣고 또 새 거 꺼내서 차가운 걸로 또 부어서 쓰고, 항상 그렇게 차가운 컨디션으로 유지하려고 하고요. 히터도 어지간하면 그만큼 빡빡하게 안 틀려고 애쓰고 그렇게 해요. 우리 모낭을 로딩해주는, 끼워주는, 식모기에 끼워주는 분들 손등에 얹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손등에 체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최대한 자주 차가운 식염수를 쓰고, 또 너무 많이 올리지 않고 조금씩 해서 이제 빨리빨리 하도록 시스템을 갖춰 놓고 다 하고 있죠. 그래서 한때는 요리할 때 기름 온도 재는 거, 그걸 가지고 항상 이게 4도씨 이하로 유지되도록 그 체크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모발 이식을 하고 나서 뭐 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굉장히 세심하게 잘 조절해서 했다고 보면요, 이제 머리카락이 심겨져 있잖아요. 심겨져 있으면 이걸 어떻게든 처치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2주간 머리카락이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에게 빠지면 안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요. 2주 전에 빠지면 머리카락이 다시는 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주지를 시켜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모낭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뭐 모낭염이 생기거나 뭐 거기에 다른 어떤 자극이 과도하게 되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낭염이 생기는 데 대한 처치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2주 간격으로 해서 두피 케어를, 두피 관리를 계속 해드려요. 그거는 오시면 모낭염이 생긴 걸 좀 짜고, 그리고 이 각질이 과도하게 있는 걸 스케일링하고, 그리고 위에 에센스나 토닉 같은 거 많이 뿌려주고, 그렇게 쭉 진행을 해서 한 4개월 정도를 하는데요.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모낭염이 조금 더 많아서 더 조치가 필요하면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오래 하는 게 좋으면 1년까지 하기도 해요. 그런데 대체로 2주 간격으로 8회 정도 두피 관리를 부지런히 해드리는 게 있죠. 그래서 그걸 꼭 받으러 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제 거의 뭐 해외에서 오셔서 수술하고 가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오시죠. 그래서 두피 관리를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